저기 계신 분이 우리 사위의 어머님이신 한영숙 여사님이세요. 옛날엔 정말 대단하셨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쇠하셨다면서요? 어머니, 이 자리는 불편하시죠? 먼저 가세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 5층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찼다. 윤 회장 부인의 칠순 잔치였다. 한영숙은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돈 가족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잔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축가가 울려 퍼지고 케이크 커팅식이 끝났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영숙은 조용히 와인 잔을 들고 주변을 관찰했다. 며느리 윤서진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친정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서진은 날카로운 인상과 도도한 자세로 주변을 압도했다. 갑자기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윤 회장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소개할 분이 있어요. 영숙은 불길한 예감에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윤 회장 부인이 영숙을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었다.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사위의 어머님이신 한영숙 여사님이세요. 옛날엔 정말 대단하셨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쇠하셨다면서요?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숙에게 쏠렸다. 영숙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윤 회장 부인은 마치 농담처럼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 제가 실례했나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도 넘기고 이제는 그냥 집에서 쉬시는 거 아닌가요?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남편이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회사 경영권을 아들 태준에게 넘기고 이사회 명예회장직만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쇠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재계에서 존중받는 인물이었다. 영숙은 시선을 며느리 서진에게 돌렸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도 서진은 외면했다.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이 자리는 불편하시죠? 먼저 가세요. 그 말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모욕이었다. 영숙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서진은 자신을 돕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백 명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실장이 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호텔을 빠져나왔다. 차에 오르자마자 영숙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호텔 문 닫아. 박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 명령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영숙은 지금 윤 회장 가문이 운영하는 호텔 체인 전체를 무너뜨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회장님, 그럼 윤 회장 측 호텔 전부 다 닫아. 거래처 정리하고 투자 회수하고 계약 파기해. 내일 아침까지. 박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영숙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다. 영숙은 비록 명예직이지만 여전히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의 한마디면 수십억 원의 거래가 무너질 수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집에 돌아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남편의 사진이 책장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라면 뭐라 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을까? 하지만 영숙은 후회하지 않았다. 모욕당한 자존심은 반드시 회복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윤 회장 측 호텔 체인이 하루아침에 거래 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터졌다. 영숙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의 서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실장은 밤새 작업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윤 회장 측 호텔 체인과의 모든 거래 내역, 투자 계약서, 협력사 리스트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회장님, 거래 정지 통보는 이미 발송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윤 회장 가문의 호텔 체인 윤스 호텔은 전국에 1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의 주요 협력사와 투자자 중 상당수가 영숙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녀의 한마디면 자금줄이 끊기고 공급망이 마비되는 구조였다. 뉴스는 이미 속보를 타고 있었다. 윤스 호텔 체인 거래 정지 사태, 한영숙 여사의 복수인가 같은 제목들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재계는 술렁였고 윤 회장은 급히 영숙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모든 전화를 거부했다. 오후 2시쯤 박 실장이 다시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영숙에게 보여주었다. 회장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윤스 호텔의 지분 구조도였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최태준. 자신의 아들이었다. 이게 무슨... 윤스 호텔 지분 중 32%가 최태준 전무명의입니다. 2년 전 투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다.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들 태준은 2년 전부터 사돈 측 호텔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것이다. 그것도 영숙 몰래. 32%라면 제2대주주 수준이었다. 영숙이 호텔 문을 닫으라고 명령한 순간 아들의 주요 사업체도 함께 무너진 것이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추가 정보를 전했다. 태준 전무님께서 최근 3년간 윤스 호텔을 통해 호텔 경영 노하우를 배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적인 호텔 브랜드를 런칭하려는 계획도 있었고요. 영숙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윤스 호텔에 제 돈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3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다 물거품이 됐어요. 태준아, 나는 몰랐어. 내가 알았어도 막으셨을 거잖아요. 어머니는 항상 복수가 먼저니까. 태준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말했다. 서진이가 왜 그날 어머니께 차갑게 굴었는지 아세요? 그건... 영숙이 귀를 기울였다. 태준의 다음 말이 첫 번째 반전에 이어 두 번째 실마리를 제공할 것 같았다. 그건 서진이 나름대로 어머니를 지키려던 방법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더 망신당하지 않도록 일부러 차갑게 굴어서 자리를 피하게 한 거예요.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니. 그리고 어머니, 서진이가 우리 집안을 위해 뭘 했는지 아세요? 5년 전 아버지 일 때문에.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 박 실장한테 물어보세요. 서진이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했는지. 전화가 끊겼다. 영숙은 박 실장을 바라봤다. 박 실장은 이미 또 다른 서류 파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장님, 제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5년 전 회장님 남편분이. 영숙은 손을 들어 박 실장을 멈췄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의 칼날이 자신의 가족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증오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족을 지키려 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실장, 모든 자료를 가져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진이와 관련된 모든 것.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다. 복수를 멈추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 찾아야 했다. 박 실장은 밤새 과거 회계 자료를 뒤졌다. 영숙의 서재 책상 위에는 5년 전부터의 재무 보고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남편이 남긴 비밀 장부들이 쌓여 있었다. 새벽 4시 박 실장은 마침내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다. 2020년 6월 영숙의 남편 최 회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한 달 전의 기록이었다. 회사 비자금 계좌에서 50억 원이 빠져나간 흔적. 그리고 그것을 은밀히 메운 입금 내역. 송금인 명의는 윤서진이었다.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추가 자료를 확인했다. 서진은 자신의 개인 계좌는 물론 친정에서 받은 상속 재산까지 모두 끌어모아 50억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돈을 최 회장 명의 계좌로 조용히 입금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가 무너지고 영숙의 명예가 실추될 상황을 막은 것이었다. 오전 7시 박 실장은 영숙을 깨웠다. 영숙은 잠을 설친 얼굴로 서재로 내려왔다. 박 실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다. 회장님, 5년 전 최 회장님께서 회사 자금 50억을 사적으로 사용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남편이 횡령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돈을 메운 사람이 윤서진 여사님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요. 영숙은 서류를 집어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서진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들, 부동산 매각 기록, 주식 처분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횡령을 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회장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박 실장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윤 회장과 서진 사이의 차용증이었다. 서진은 그 50억을 마련하기 위해 친정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고 그 대가로 윤 회장에게 약점을 잡혔다. 윤 회장은 이 사실을 이용해 서진 여사님을 통제해왔습니다.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압박했고 서진 여사님은 시댁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걸 견뎌낸 겁니다. 영숙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난 5년간 며느리가 왜 그렇게 차갑고 거리를 두는 듯 보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서진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럼 칠순 잔치에서 네, 회장님. 윤 회장 부인이 회장님을 모욕한 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서진 여사님이 회장님을 지키려 하자 윤 회장 측에서 회장님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 한 겁니다. 영숙의 주먹이 떨렸다. 서진이 차갑게 먼저 가세요라고 했던 건 모욕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라는 신호였던 것이다. 박 실장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서진이 최근 3개월간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사본이었다. 서진 여사님은 윤 회장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호텔 문을 닫으라 하시는 바람에 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서진 여사님의 모든 증거와 계획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윤 회장 측도 무너지고 태준 전무님도 타격을 입고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본 셈입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진짜 적은 며느리가 아니라 사돈이었는데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가족을 공격했던 것이다. 서진이는 지금 어디 있어? 태준 전무님 댁에 계십니다. 하지만 짐을 싸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며느리가 떠나기 전에 붙잡아야 했다. 그녀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함께 밝혀야 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영숙은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박 실장이 뒤따라오며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숙은 문을 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거야. 그리고 진짜 적한테 제대로 복수할 거고. 차는 빠르게 태준의 집으로 향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년 동안 며느리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아버지의 죄를 덮고 친정의 압박을 받으며 그러면서도 시댁의 명예를 지키려 애썼던 그 마음을. 증오가 아니라 헌신이었다. 냉정함이 아니라 희생이었다. 영숙은 며느리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해가 가족 모두를 무너뜨릴 뻔했다. 차가 태준의 아파트 앞에 멈췄다. 영숙은 숨을 고르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영숙은 서진을 꼭 끌어안았다. 5년간 쌓인 오해와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서진도 처음엔 굳어 있었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현관에 서서 울었다.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진이 짐을 싸다 만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이혼 서류, 재산 분할 합의서, 그리고 윤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 자료들. 서진아.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어머님과 태준 오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서진은 천천히 지난 5년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시아버지가 횡령한 50억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던 것,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정아버지 윤 회장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윤 회장에게 약점을 잡혀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강요받았던 것. 아버지는 제게 말했어요. 시댁 망신을 막아준 대가로 한 집안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래야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영숙의 주먹이 떨렸다. 사돈이 며느리를 인질처럼 이용했던 것이다. 칠순 잔치 때도 그랬어요. 어머니를 모욕하는 건 계획된 일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편을 들면 아버지가 5년 전 일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머니가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시길 바랐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게 보였던 그 태도가 사실은 필사적인 보호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미안하다, 서진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그만 참으려고요. 소송 준비도 했고 증거도 충분해요. 서진이 서류 뭉치를 가리켰다. 윤 회장의 협박 문자, 녹음 파일, 금전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다. 영숙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결심했다. 조용히 해결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래야 서진도 태준도 그리고 자신도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서진아, 나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자. 서진이 놀란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다. 어머니, 그럼 시아버님 일까지 공개되는데. 그래야 해. 죄를 숨기려다 더 큰 죄를 만들었어. 이제 진실을 밝히고 다시 시작하자.
사흘 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영숙과 서진이 나란히 앉았다. 박 실장이 준비한 자료들이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며느리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5년 전 남편의 횡령 사실과 서진의 희생, 그리고 윤 회장의 협박에 대해 낱낱이 밝혔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제게 거물에 이런 솔직한 고백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서진도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시댁의 명예를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영숙과 서진은 함께 윤 회장을 찾아갔다. 윤 회장은 회견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제 딸을 괴롭히지 마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 달 후 윤스 호텔은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트러스트 호텔. 영숙과 태준 그리고 서진이 함께 만든 새로운 브랜드였다. 공정과 신뢰를 상징으로 삼았고 과거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개관식 날 영숙은 박 실장과 함께 호텔 입구에 섰다. 새롭게 단장된 호텔의 유리문이 햇살에 반짝였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박 실장 기억하니? 내가 호텔 문을 닫으라고 했던 날. 네, 회장님. 잊을 수 없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문을 닫지 말고 열자. 누구에게나. 박 실장도 미소를 지으며 호텔 문을 활짝 열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진과 태준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왔다. 두 사람은 영숙에게 인사했다. 어머니,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시작하자. 네 사람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는 이렇게 적힌 동판이 걸려 있었다. 진실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입니다. 영숙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문을 닫는 것이었지만 용서는 문을 여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었다. 호텔 밖 거리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